원장님! 총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또 뭐? 저희 지방흡입할 때 흉터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흉터? 네. 켈로이드 체질인 분들도 있고 비후성 반응인가? 그런 거 나타나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흉터가 전혀 없이 지방흡입은 못 하나요? 이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흉터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꼬매고 어떻게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흉터는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흉터에 관해서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백인들 보면 아무데나 뚫고 수술을 해도 흉터가 거의 안 보여. 모든 백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특히 유럽 중에 북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게르만 민족 이런 분들은 흉터가 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보통은 이 멜라닌 색소가 거의 별로 없는 민족,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흉터가 엄청 잘 보여요.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흑인들은 이게 아주 까맣게 보이고 그래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말 진짜 보기 싫게 이게 흉터가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번 생긴 흉터는 다양한 변화를 겪는데 제일 먼저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은 짧으면 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흉터가 까맣게 변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까만색, 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이 흉터가 엄청 잘 보여요. 그런데 이제 꼭 하얗게 변했다고 그래가지고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러진 않아요. 한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게 보이죠. 저도 손목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요, 흉터에 예민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수술 전의 생각이고요. 수술한 다음에는 흉터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이렇게 보다 보면 샤워할 때, 옷 입었을 때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방흡입을 할 때 절개하는 부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팔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양쪽의 겨드랑이 속 안에, 그리고 팔꿈치, 때로는 겨드랑이 앞쪽에서 하나, 그래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구멍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허벅지 지방흡입을 할 때에는 사타구니에 1개 내지 2개의 절개 부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쪽에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벅지 뒷면으로 가면 이 옆구리 아래쪽에 1개씩,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 부위인 여기 주름에 하나씩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10개 내외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부 지방 흡입을 할 때는 먼저 앞면을 보면 배꼽에 하나,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 2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조금 많이 뚫는 분들은 가슴 아래에 2개도 윗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방을 뽑아내기 위해서 뚫는 분들이 계시고요. 옆구리까지 뽑기 위해서 여기 골반 뼈 있는 부위에 이렇게 2개를 뚫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 지방 흡입을 할 때는 겨드랑이 2개, 그리고 등 한가운데 1-2개 정도 뚫게 되고요. 그리고 엉치 위에 2개, 때로는 옆구리 2개, 이렇게 해서 보통 앞에 9개 내외, 그리고 뒤에 7개 내외의 지방 흡입을 위한 절개 부위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종아리 지방 흡입을 할 때에는 무릎 뒤쪽에 주름이 있는 곳에 1-2개 정도, 그리고 발목 있는 곳에 1-2개 정도를 해서 많게는 4개, 적게는 2개의 절개 부위를 통해서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절개를 어디다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절개를 배꼽 안에 하나, 그 다음에 음모 있는 데 하나, 엉덩이 골에 하나, 그리고 팔을 할 경우에는 겨드랑이 안에다가 하나, 그래서 전신 지방 흡입하는데 많게는 5, 적게는 4개 정도의 절개로 전부 다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꼽 안에다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사이에 있는 절개 부위 잘 보이지 않고요. 음모 안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절개 부위예요.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터가 생각보다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지방흡입할 때 흡입관과 피부가 맞닿아서 마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피부가 벗겨질 수 있어요. 이 지방흡입을 할 때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이 관하고 피부가 맞닿아서 이 피부에 좀 화상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막 벗겨지고 이런 것 때문에 흉터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스킨 프로텍터라는 거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 프로텍터라는 걸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이 적어요.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이런 스킨 프로텍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수술을 받으시도록 하고요. 상처가 남은 곳엔 치료를 아무래도 잘 해야겠죠? 그렇지. 일단 이 봉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안쪽을 봉합한 다음에 겉에도 봉합을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죠. 안에를 이렇게 꼬매주게 되면 예쁘게 선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안에를 꼭 꼬매주는 게 좋아요. 이 상처가 작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꼬매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봉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잘 봉합을 해줘야 이게 흉터가 잘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흉터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처가 아물고 나면 연고를 바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연고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흉터 부위가 보습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지면 까맣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고들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고를 잘 발라주면 흉터가 커지고 튀어나오고 빨개지고 까매지고 하는 부작용들 이런 거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혹시 상처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면 반드시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빨개지는 거 말고 튀어나올 때 이럴 때는 주사 치료를 해서 상처가 튀어나오는 걸 이렇게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막 커져버린 다음에 오셔가지고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사를 뭐 한두 번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맞아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셔서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